이제 김치 정리해서 이제 올려놓고 좀 앉아서 쉬면서 이게 또 이제 스승의 날이 가까워오니까 이런 선물들이 들어와요. 별건 아니지만 요즘 다 경제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는 선물이 참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들 어려운데 지금 다 쉬운 사람 없어요. 다들 어려운데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해주고 그러면 고맙게 또 잘 쓰고 또 나눠 쓰기도 하고 진짜 옛날에는 너무 많이 옛날에 선물이 들어와서 막 보따리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러진 않아요. 저 서로 선물 안 하는 분위기. 근데 저도 이제 조금씩 있을 때마다 아이들 선물 이렇게 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마우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이제 핸드크림인데 너무 귀여워요. 여기 보면은 들고 다니기가 편하죠. 이런 거 들고 다니기가 편해. 이게 들고 다니기가 편해요. 쬐끔해야 돼. 들고 다니는 거는 조금 해야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핸드크림 많이 쓰니까 그래도 날씨가 겨울이 아니라서 손이 덜 건조해서 요즘 핸드크림을 바르지는 않아요. 요 근래 그러고 보니까 뒀다가 또 써야지 필요할 때. 이제 또 기쁘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전에는 맛있는 나박김치도 되고 선물도 받고. 근데 날씨가 이게 지금 이게 블랭킷이 이렇게 있는 이유가 이게 두꺼운 이불은 이제 못 덮고 얇은 이불을 덮는데 낮에는 그렇게 더운데 막 초여름 같고 막 따끔거리고 막 더운데 햇살이 되게 따갑죠. 근데 밤에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여름 이불 갖고는 되질 않아서 블랭킷을 하나 덮고 자야 감기가 안 생겨. 따뜻하게 이 상체는 따뜻하게 하고 자야지. 하체도 따뜻해요. 따뜻한데 그래도 따뜻하게 막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샤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왜냐면 사람은 한 2, 3일에 한 번 머리도 자주 감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원칙은. 그래서 원래는 내가 이렇게 샤워나 뭐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 하려니까 한여름도 아닌데 한여름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고 막 수시로 하죠. 근데 계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계절은 한 번이나 해야지 아침 저녁으로 막 하려니까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저도 감기에 오히려 그게 노출이 잘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자야지. 아우 요즘 사람들이 감기들이 안 났으니까 여기저기서 콜록거리니까 아유 이놈의 6G 공격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지고 한 분도 되게 막 몸이 안 좋아서 아유 얼굴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죠 막 이러는데 아 이게 다 그래 요즘 다 아파요 막 그래 저도 이렇게 다치고 이랬다고 6G 공격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백신이 회차가 늘수록 더 아무래도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시더라고 아휴 그런 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속으로 여러분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연이 또 백신 관련해서 있는 게 있어서 뭐 아들 건도 있지만 좋은 일 하자고 한 게 나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으니까 저까지 옆에 뭐 쉐딩까지 되고 막 경제를 살린다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했어도 좋은 결과가 물론 이제 나쁜 결과 오늘 이제 트디 기념이죠. 오늘이 백신이 드디어 윤 대통령이 종식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도 일단 겉으로라도 외형적으로라도 선언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일단은 고생한 건 맞죠. 그 사람들이 그 방호복 입고 하고 고생한 건 맞고 알아서 했든 몰라서 했든 고생한 건 맞고 특히 간호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간호사들이 뭐 나쁜 짓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앞으로 뭐 새로운 백신에 대비하고 과학적으로 뭐 또 디지털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인지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내막적으로 아는 게 있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좋은 쪽으로 가다가도 악한들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다가 현실은 좋은 쪽으로 가고 좋게 끝나면 좋겠어요. 진짜 마음이.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다 치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경에서도 그 한 7배 정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몸이 되려면 7배예요. 77이 49인 것처럼 희년에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한 7배가 내가 알고는 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일반적인 이 몸 가지고는 어떤 뭐 구원파 같은 데서는 이미 뭐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뭐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요즘 양자역학 그렇죠? 그거 하고 이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뭐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랬어.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스티븐 호킹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 블랙홀에도 뭐 다 그 저장이 정보가 되어 있고 우주에도 다 저장이 돼 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게 이제 포인트는 엔트로피냐 없어지냐 아니면 계속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내가 이제 지금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은 그 우리가 미세한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원자 구조하고 이게 다르더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렇게 핵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태양계처럼.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그 누비르라는 뭐 태양의 반대 니비르라는 뭐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더라도 어느 한쪽에는 죽은 나, 어느 한쪽에는 미래의 나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이게 얘기하는 거 보면 명상하는 사람들 얘기 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얘기. 어떻게 보면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그 미세한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느낌이 나와. 이치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 끈이론 같은 거 보면은 차원이 되게 많아요.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하나님께서 씨앗을 여기만 뿌렸겠냐. 곳곳에 다 뿌렸지만 이제 뿌린 곳마다 잘 자라는 데가 있고 덜 자라는 데가 있고 다 틀리다 이거야. 이걸 차원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차원에서는 잘 되고 어떤 차원에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같은 지구상에서도 공간이 다르면 다른 차원인 거죠. 다른 곳인 거지. 근데 뭐 끈이론에 의하면 10의 500승분의 1의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뭐 끈이론의 거는 뭐냐 하나를 문고리만 잡고 이제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건 오류가 있을 수가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제 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뭐 누구는 옛날에 혹자는 뭐 한참 올라가야 그게 지구의 그 라인이 보인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는 얘기고 그거는 그냥 일반 그런 데 사는 사람들 얘기고요. 골드코스트 같은 데 가봐. 해안가 같은 데 바닷가 안 산 사람 얘기지. 바닷가 가봐야 그 선이 이렇게 라운딩 선이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비행기 안 타도 다 보여요. 그거. 끈이론이 그런 건 맞는다고 봐. 그런 거는. 근데 복잡한 내용이 끈이론 같은 거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논리의 오류지. 논리의 오류인 거예요. 차원이 뭐 제가 아시는 분 옥스퍼드대 교수님은 8에서 9차원까지 지금 밝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지금 아시는 높으신 분 얘기는 뭐 6차원으로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을. 그렇다면 이게 차원이라는 게 뭐 어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인 거야. 다른 방식.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방식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냐. 6가지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6차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뭐 쉽게 얘기하면 저의 생각이에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카르마 그거 뭐죠? 뭐 송과체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 넷세라 겟세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종교를 믿고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정치를 믿고 하는 사람들 돈을 믿고 하는 사람들 뭐 의를 뭐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그거를 놓고서 6차원으로 돌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어느 순간에는 다 만나게 돼 있는 거야. 어느 순간에는 내가 봤을 때 어느 순간에는 연결이 돼서 만나는데 다 거기에 합당한 일들 그러니까 쉽게 면 연결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스럽게 만나고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이 요즘 보면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챗봇도 금방 뭐 다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뇌파까지 다 읽는다고 그러잖아.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래 1961년부터 그런 실험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얘기를 했어. 그럼 창문에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전파가 그걸 가지고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이렇게 다 된다는 거지.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과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중세 시대부터 이미 암이 정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세 시대면은 1500년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한 500년이 넘었단 말이야. 그 사이에 어마무시한 지금 우리가 알려진 것만 해도 100년 좀 넘는 사이에 산업혁명 이후로 어마무시한 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듯이 벌써 500년이라면은 그때 그 정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때 그림 보면 막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500년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또 우리에게 나오는 기술들은 알려지는 기술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보여줄 뿐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그쪽 그런 거에서 뭐지? 넷세라 겟세라 관련된 거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그것도 뭐 50년 전에 이미 이거가 개발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가 그쪽 우리 친구나 뭐 장승식 씨나 그러고 거기 뭐지 매드베드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2019년도에 나온 얘기거든. 그거 뭐 가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나중에 미리 개발됐었는데 늦게 발표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마지막으로 했단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마취 문제,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모를 얘기고 그거를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넷세라 겟세라에서 그랬잖아요. 유엔에서 발표한 거는 세계 뭐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거는 2차까지 맞은 사람은 더 이상 맞지 말아라. 그거는 저기다. 인체 실험이었다. 근데 인체 실험이었다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미군한테 백신을 맞췄을 때 이물질이 발견돼서 다시 빠꾸시키고 제대로 된 거 맞췄다고 그랬거든. 그것도 트릭일 수도 있는 거야. 제대로 된 거 맞췄다고 그러는데 이영미 원장님 얘기는 물백신에조차도 다 그 이물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누구 말이. 근데 이영미 선생 원장님이 이번에 이제 재판을 지면서 포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또 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포기한다고 했고 나중에 나온 얘기는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로버트 케네디 민주당의 로버트 케네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뒷조사를 해보니까 환경 관련 변호사고 백신 반대론자거든.
근데 이제 이번 재판부에서 발표한 것도 일반 뭐 이은미 변호사님께서는 처음에 얘기할 때 일반 백신처럼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또 저기 할 때는 보면은 그 방송할 때 보면은 다 그 전문 그 사람들, 응? 젊은 전문가들 80여 명 전문가 집단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게 문제죠. 자기네가 인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말을 여러 가지로 해 재판부가. 자기네는 그거를 하더라도 할 그 역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전 재판에서 직접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처음에 들어오실 때 실실 웃음을 쪼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나 했더니 바로 앉더니 그냥 벌써 딱 나오는 말이 아닌 거지. 부정적인 머릿말을 딱 쓰면서 나오더라고. 아 이거 벌써 그때 딱 아 이거 재판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판단을 하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재판부에서는 이미 백신 자체가 강제성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아 이거는 좀 아예 각하 생각도 저도 했었어요. 이거 좀 뭐 그렇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백신이 강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서 주장하는 백신이.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건 거는 강제 일대에 걸은 거고 지금은 이제 질질 끓으면서 백신이 강제가 풀리니까 이게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오랜 세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화이자가 중간에 들어갔고 또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는 오히려 더 잘 된 거지. 자기네 입장에서는 면죄부가 생긴 거죠. 백신이 강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으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시간만 질질 끌고 근데 그 사이에 대신 그 이영미 원장님께서는 그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뭐 일부러 넣어서 막 그 이영미 원장님이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범죄지. 근데 그런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백신 자체가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백신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이 코로나 백신이 문제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백신을 긴급 승인하는 부분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백신 긴급 승인에 관한 경제적인 그 강제 오히려 그게 강제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백신을 긴급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강제성이 그걸로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 법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미국 법에 따르면 백신 강제 그러니까 그것들이 카발들이 백신을 강제하려고 했지. 질질 끌면서 들려오는 소문에 5년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모더나로 해가지고 백신을 어떻게 해요? 긴급 승인을 해버렸잖아. 긴급 승인한 그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치 방역을 한 거 아니야. 지금 윤 대통령 말대로. 그 정치 방역을 한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백신 안에 이물질을 넣은 자들이 문제인 거야.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거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긴급 승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말이 많았잖아요. 그 힌트를 줬단 말이야.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강제화를 하고 그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세뇌를 시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맞았어. 작년 2월 그 전까지는 많이 안 맞았다고. 이상하다고 다들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QR 코드가 딱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그전엔 60%뭐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QR 코드가 들어가면서 막 거의 98, 그러니까 성인들 얘기예요. 90% 이상 막 다 맞았잖아. 93% 막, 98%막. 그래 버리니까 강제성이 들어가니까, QR이 들어가니까.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르다. 이 카발들의 누구지? 케찹이 얘기했을 때 그 카발들이 나라별로 그 살생부라 그러죠. 그게 있었다고. 우리나라가 40%인가 그랬어. 그럼 그 이제 60%대 아까 그 강제 QR 안 했을 때가 정상적인 그 수치예요. 카발들의 목적에도. 그래서 초과 달성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나쁜 놈들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 오른쪽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얘기지. QR을 한 바람에 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IQ가 106이야.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 세계 1위예요. 그 헛똑똑이가 아니라 이 언론에서 그 거짓으로 하고 강제로 하고 정치 방역을 하고 QR에서가 완전 넘어진 게 왜 그러냐면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인성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 다양한 그 종교라도 막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원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쁜 관계를 갖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달라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는 뭐 쉬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지.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그런 강제성을 안 띠고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뭐냐. 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그 실험 아시죠? 그림 그렸을 때. 바나나하고 원숭이. 뭐, 응? 이것저것 동물들 놓고 뭐 이게 관계되는 걸로 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퀴즈를 내면 외국 사람은 뭐 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동물 이렇게 하지. 우리는 원숭이 바나나 이렇게 고른다니까. 관계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말하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우파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그렇게 안 좋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도 참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 사람 생명 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호주가 진짜 제일 화가 나요. 사람들 다 그래. 어떻게 호주같이 천국 같은 나라가 백신을 저렇게 우리나라도 다 풀었는데 종식선언 오늘 했잖아. 그럼 호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지금 4년째 못 보고 있어. 4년째. 일도 못하고 있고 내가 애써서 벌어서 다 보내고 땅 팔아서 다 해서 다 생활비 보내고 있다고. 애가 일을 못하잖아. 글루틴 알러지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호주 정부의 상대로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변호사 지금 알아보고 있어. 이 뭐 하는 짓거리냐고. 호주 그 연방법에서는 강제가 아니래. 법은 강제가 아니야.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생활에서 뭐 정부 지원이나 모든 게 다 그냥 강제야. 안 하면 안 준다야. 막 맞아라 이건 아니지. 근데 너 왜 안 맞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거의 94%인가 얼마 6%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 안 맞은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른들은 90 뭐 8%, 뭐 3%인가 어떻게 맞았지만 다치면 80 몇 프로가 맞았다고 하더라고. 어린이들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그러니까 근데 정은경 씨도 욕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내부적으로 정확히 디테일하게 하면서 아는 게 그때 논문 썼잖아요. 논문.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맞히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데려다가 협박하고 그때 막 팔 다치고 눈 그렇게 했을 때가 협박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다친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깨어서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어요, 사실. 그때 들고 일어났었어야 돼. 그때. 그때 국민들이 일어났었어야 돼. 이상하다 하고 일어났었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까지 안 됐어. 2년 전에 들고 일어났으면 이렇게 안 됐어. 백신도 이렇게 맞지도 않았을 거야. 그게 재작년 6월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백신 많이 안 맞았다고. 우리 사촌 동생도 작년 6월에 죽었거든요. 1일날. 그 애도 백신을 살라고 그 애가 참 불쌍한 애예요. 그 애가 왜 그랬을 거냐면 짐작이 가는 게 저한테 그때 지금 윤 대통령 살고 있는 그 삼풍백화점 자리야. 거기 전경일 때, 응? 그 사체들 다 보는 아이야, 그 애가. 그게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끔찍했다고. 누나 너무 끔찍했어.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가 삶에 대한, 응? 그게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때 당시에 옛날에 광주 광주 뭐더라 그게? 그 큰 행사 있잖아요. 비엔날레인가? 그때 그 사건 있었잖아. 한번 하버드대 그 사건. 그 사람이 여자 그분 저기야.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19일인가 최고로 오래 견뎌서 살아남은 사람이더라고. 그 여자가 누구 있죠? 신정아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달라지는 거야. 신정아 사건. 그 살아남으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능력이 생긴다고. 인생을 다시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삶을 일반 사람하고 다르게 산다고.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거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학교 애들 가르칠 때 그때 영육이 분리가 됐었어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겨우 그때는 젊었으니까 안 죽은 거지. 과로사가 안 된 거지. 내가 밖으로 유체 이탈이 돼갖고 나를 쳐다보더라니까 세상에. 근데 그때는 죽은 거랑 달라서 그런지 그게 만약에 죽었으면 가볍게 이렇게 빠져나왔을 텐데 죽은 게 아니어가지고 아주 힘들게 이게 느려요. 모든 게 다 세상이 노랗고 느리고 생각하는 것도 느리고 이게 신체가 문제가 돼서 그런 거라서 그런가 이게 완전 다운이 돼서 그런가 방전이 그냥 나오는 것도 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게 이렇게 빠져나와서 아주 모든 게 슬로우야. 천천히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 그러고 나서 잠이 들었어. 그리고 아침에 그게 깼는데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오후에 난리가 난 거지. 그때 방학 때였어. 응? 내가 당직인데 내가 키를 갖고 있는데 응? 내가 키를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얼마나 과로를 했으면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겨우 일어나서 그러니까 전화 걸고 택시 기사를 통해서 보내겠다 해가지고 그때 한 3시나 됐을까? 오후에 그때 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막 비틀거리면서 가서 택시 잡아서 보냈다니까. 키만 보냈다니까. 키만. 요금은 거기서 내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너무 이제 과로를 하니까 주야간 맡아서 막 이것저것 학교가 조그매가지고 이것저것 맡아서 하다 보니까 과로를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전부터 증세가 있었어. 그 전부터 자꾸 이렇게 심장이 있는 데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쪼여가지고 중간에 가서 누워있고 아파서 그랬었어.
한 1년 반 근무했는데 그랬었어. 그러니까 아시지, 내가 힘든 건 아셨을 거야. 그분들도. 그러니까 되게 그때 우리 선생들끼리 그 우애가 되게 좋았거든요. 서로 어려운 가운데서 했기 때문에. 그때 참 추억이 좋으신 분들이었지. 다 잘 됐을 거예요. 애들도 다 잘 되길 바라고. 저도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 요즘 그 호주 정부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 지금 우리나라가 엔데믹을 하는 걸로 기점으로 해서 선언을, 미국도 몇 주 전에 했잖아요. 한 3주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로 빨리빨리 뻗어나가서 호주가 빨리 오픈이 됐으면 좋겠어요. 백신만 안 맞아도 응? 글루틴 알러지가 있는 집안이라. 지금 할아버지는 지금 암투병 중이시거든요. 오늘 내일 하세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알러지 있는 사람이 그거를 맞으니 평생 그 백인이어도요, 저기 했어요. 빵을 못 먹어. 빵을 못 먹고 소스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되고, 잎에다가 우리나라 쌈 싸 먹듯이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더라고. 외국 사람인데. 그래도 근데 오늘 내일 하시. 아직 돌아가신 얘기는 안 들려. 근데 이제 애 아빠는 글루틴 알러지인데 저기가 이상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애 아빠가 이상이 있으면 말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거는 나이가 들어서 뭐 암이 걸렸다고 해버리면, 응?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직 발현은 안 됐지만, 응? 재수 없으면 젊은 애들이 이게 더 심하잖아요. 백신 부작용이. 그러니까 못 맞는 거야. 지금도 이제 뭐 응? 센터링크 이런 데다 얘기를 해도 일이 느리고 몇 주가 걸리고, 지금 일을 하고 뭐 백신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이런 부분, 보조금 부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뭐 2주 후에 응? 결과 나온다 있다고 그러면 얘기하고, 뭘 또 서류 더 해오지 이런 식이고. 참 심각해. 지금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휴, 심각해요, 심각해. 자, 저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여건이 되시는 분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